여기에서 이 구분 소유자,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구분 소유자가 사안 같은 경우는 위탁자이냐 아니면 신탁을 받은 신탁 회사이냐, 요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융법에 따른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이 법문 규정,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사안의 경우에 구분 소유자, 여기에서의 이 구분 소유자가 신탁을 받은 수탁자, 이걸 신탁사로 합니다. 신탁사인지 아니면 구분 소유자, 요게 이제 위탁자이죠. 위탁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건이 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경우에 이러한 신탁행위는 실질적인 어떤 목적, 이 경제적 목적, 이게 뭐냐면 보통은 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이런 거잖아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탁이 뭡니까? 믿고 맡겨놓는 거잖아요. 이 신탁 용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믿고 맡겨놓는 것인데,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 목적과, 이 목적은 뭐냐면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걸 맡겨놓는 거예요. 신탁회사에다가 맡겨놓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인데요. 근데 외형은요. 이 외형상으로는요. 이게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상 권리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따라서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원래 내 거야, 내 거인데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또는 이 경제적 목적이라는 것은 담보, 이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맡겨놓을게, 잠정적으로 맡겨놓을게, 이게 신탁이고 이게 실질인데, 형식상, 신탁법상으로는 형식상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이 신탁회사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실질과 외형이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종전 구분 소유자에게서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확립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 유보돼 있거나 소유권이 원래 내 건데 그냥 맡기기만 하는 것이지, 소유권 나한테 있어?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건 내 거야?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질문하신 쟁점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과이단 총회의 의결권을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 즉 신탁전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더라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신탁사가 위탁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인정된다면 위탁자가 의결권 행사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있는데요,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이 과연 집회의 의결권에 있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가 행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례는 그 의결권 행사를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인정된다면 누가? 신탁회사가 오히려 구분 소유자에게요. 근데 실무에서는요, 대부분 여러분들 신탁 원부 한번 보시면요, 신탁할 때는 신탁 원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고, 이것은 대외적 대항력이 있어요. 공시하는 것이고요. 대항력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신탁 원부에는 신탁회사는 이 물건을 신탁의 목적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구분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모두 위탁자가 한다, 이런 문구들을,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들을 전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명시적으로 비록 신탁법상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오지만 오히려 구분 소유자로서의 어떤 권한 행사는 위탁자가 하게끔 신탁 원부, 즉 대외적으로 공시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이런 신탁 원부에 그렇게 명시해 놨단 말입니다. 묵시적인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위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과이단 집회에 관련된 그런 의결권은 전부 다 구분 소유자가 하게 됩니다. 물론
형식상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신탁회사도 의결권은 있어요. 하지만 신탁회사가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때 위탁자가 의결권 행사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판례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판례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신탁의 경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에 있어서는 자, 다음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행사 및 그 사업 시행에 직접 이관계를 가지는 종전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위탁자이죠. 즉 위탁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보았어요. 사실 이게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신탁회사죠 보통은요,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해버렸어요. 대법원이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위탁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비록 여기 해당되는 이 사건은 이거는 도시정비법상의 공공재건축이었었어요. 도시정비법상의 공공재건축에서 마저도 이렇게 판단했다 한다면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이런 민간재건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판례가 원용됩니다. 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판례가 이렇게 설치를 자세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결국 재건축결에 있어서 위탁자의 의권 행사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재건축결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자는 신탁사인가 구분 소유자인가. 신탁사는 물론이고 종전 구분 소유자이죠. 위탁자도 의결권 행사자이다. 이게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